로쇼가 첫 사회생활을 서울시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 개포한신 아파트 출판사 사장님 집 앞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커피빈, 거기서 이제 첫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영어 출판사의 편집자로서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의도, 용산, 그리고 삼성동 이렇게 네 군데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죠. 은행이라는 게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은행 되게 하는 일도 없어 보이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 창구 업무 보면서 저렇게 고액 연봉을 왜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많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돈 빌려주는 것도 참 능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은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돈놀이 한다고 나대면 보통 이제 골치 아파져요. 이제 박요배 일 같은 경우에 68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소송까지 간 경우고, 이제 공론화가 되니까 법정 이자율까지 쳐서 100만 원 보내달라니까 100만 원 보내줬다고 해요. 이 일 자체가 완전히 애들 장난 같고, 짜치는 게 진짜 이렇게 짜칠 수가 없어서 사실 로쇼가 돈 빌려준 사람도 잘못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없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돈에 대해서 초연하지 못하다, 그렇게 따지면 돈을 아예 빌려주면 안 돼요. 이거 뭐 옛날에 조상님들도 말씀하셨죠. 없는 셈 치고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못 받을 셈 치고 빌려줘야 되는데,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나도 없는 셈 치고 빌려줄게. 근데 이제 사실 괘씸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사람이 감정이 섞이게 되고 마지막에 소송까지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 박유업도 당연히 떼먹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죠. 왜냐면 보통 이제 떼먹는 액수가 요 5, 60만 원대 포진에 있어요. 왜냐하면 30만 원 미만은 법정으로 소액이라서 실제로 소액은 거의 안 빌리는 편이고, 왜냐면 진짜 소액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말 그대로 떼먹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싸움 나는 경우는 없고, 법정에서도 잘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보통 이제 소액보다 조금 더 높은 액수 5, 60만 원이 떼먹는 사람도 부탁할 때 거절하기 힘들고, 일부러 거절하기 힘든 액수를 부르죠. 보통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부르면은 쪼잔해 보일까봐 돈 빌려주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 먹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거 떼먹는 이유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갚을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받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로쇼가 말하는데,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도 이것을 자기가 받아낼 능력을 없다고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빌려주지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먹냐, 자기가 쪼잔해 보일까봐, 68만 원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무서워서 그냥 빌려줄 마음도 멘탈도 약한데 이거를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자기 자신을 원망해야 돼요. 아, 나는 거절할 용기가 없는 그런 그냥 찐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로쇼가 정정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돈 떼일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박유업이 끝까지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박유업 입장에서 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너는 68만 원도 스스로 받지 못하는 찐따기 때문에 절대 안 돌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물론 이 나중에 뭐 따로 법정 싸움을 하든지 말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빌려주지 말았어야 되고, 그리고 돌려받을 용기가 없다면 애초에 공론화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고자질하듯이 땡깡 써가지고 돌려받은 건데,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능력, 그리고 돈이라는 것에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고, 다시 말하면 남의 돈은 굉장히 우습게 보이지만 자기 돈은 굉장히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애초에 자기가 신경 쓸 액수라면은 절대로 빌려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한 명한테 안 빌려줄 거면 전부에게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주기 시작한다면 또 많이 빌려줘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둘의 사건 모두가 너무나 좀 허접하고 웃음이 나와서,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경험들 다 가지고 있죠. 돈 빌려준 다음에 계속 생각나는 경우,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교 때 혹은 사회초년생 때 이런 경험 한두 번 겪고 나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다들 살아가는데, 일단 박유업이 좀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업에게 돈 빌려준 사람도 나이가 있겠죠. 이 나이 먹도록 돈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모습 굉장히 좋지 않고, 당연히 소송 가서 판사가 웃어 넘겼겠죠. 아, 진짜 세상이 진짜 짜친다. 세상 자체가 허접하구나. 이렇게 넘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따로 연락을 안 취했겠죠. 68만 원 적혀 있는 거 보고 보통 이제 우체국 등기로 가게 되는데, 우체국 등기, 우체국 담당 집배원도 68만 원? 장난하나? 내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이러면서 그냥 가다가 제가 볼 때는 어디다가 던져 버렸을 거예요. 혹은 전화 통화하면서도 에이 그냥 68만 원 없는 셈 치시죠. 이게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법원 판사 그리고 우체국 집배원이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였다. 그러면 두 명 다 법정에 세워가지고 서로 손잡고 악수하라고 하고 집에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세상이 워낙 짜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조금 사회 경험이라 생각하고, 이 나이 먹도록 이게 학창 시절, 이게 만약 중고등학생들에게 68만 원 돈 빌려준 문제였으면 사람들이 되게 심각하게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68만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죠. 근데 다 큰 어른들이 68만 원 가지고 이렇게 그냥 머리채 쥐어잡고 이래가지고 6,800억 신사업, 뭐 팀장 같은 거, 임원, 기업 임원 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자기가 학원 원장 하는데 직원들 월급 줄 수 있겠나요? 지금 직원들 월급에 4대 보험료 이거 손 벌벌 떨려서 이거 집행할 수 있겠나요? 이래가지고는 정말로 사람 자체들이 굉장히 좀 없어 보이고, 물론 이제 돈 떼어 먹으려는 박유업의 마인드는 굉장히 잘못되었긴 했습니다. 예전에 아무리 바빴더라도 솔직히 다 기억날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건 변명이긴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변명이고, 돈 빌려준 사람의 의심이 다 맞아요. 애초에 돈 빌려준 사람이 만만하고 찐따라서 돈 떼어 먹어야지 하고 68만 원 빌려간 다음에 잠수 타버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잊어버렸겠죠. 근데 보통은 기억에는 다 살아있을 겁니다. 많이 떼어 먹었더라도 원래 자기가 떼어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거를 스스로 당사자들 간에 해결 못해서 공론화장으로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어린애들 장난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로쇼가 맨 처음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박유업을 굉장히 동안 같고 약간 어린애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는데, 어린애 맞습니다. 둘이서 손잡고 저기 부모님한테 가서 떼찌 한 방씩 맞으세요. 로쇼 판사의 판결 이렇게 내려드리겠습니다.